진단과 치료 계획이라는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여기 잠깐 보세요. 이게 송곳니, 이게 오구치, 이렇게 돼 있고, 보통 하악의 캐나인이 요쯤에 와서 이렇게 닿게 돼 있지, 그치? 하악 캐나인이, 하악 캐나인의 이 치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악 캐나인의 미지알쯤에 이렇게 와서 닿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고, 또 송구치가 이렇게 눌리고, 하악 배구치가 상악 배구치보다 조금 더 커지고, 그래서 거의 이렇게 해서 같이 만나게 이런 식으로 대략 돼야 돼 있거든. 이런 게 머릿속에 있어야.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요 치아가 하나 빠졌다. 일단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치아가 임플란트로 치료를 한다. 임플란트만 갖고 할 때는 임플란트를 뭘 걸을 건가, 어떤 임플란트를 걸을 건가, 그것도 있겠지, 그지? 그러면 김혜주 선생님 여태까지 쭉 봤지만 소구치 정도에는 어떤 직경이 얼마짜리를 보통 쓰죠? 3. 배구치는? 그 정도 쓰죠, 보통. 그러니까는 직경. 그 다음에 길이는 대략 한 10mm 이상이면 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요. 조금 짧게 뭐 8.5mm짜리를 쓰기도 하지만, 그죠? 이 정도 날 거고. 이제 선택. 그 다음에 위치, 방향, 임플란트를 심을 때 위치, 방향, 깊이 이런 거를 이제 내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치아가 원래 뿌리가 있으면은 정상적으로는 대충 이렇게 있겠죠, 뿌리가.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임플란트를 심을 때도 이렇게 심으면 되죠, 이렇게. 그죠? 옆에 치아의 뿌리에 닫히지 않게 그렇게 심으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 뿌리가 가끔 이상하게 생겨서 여러분이 이제 뿌리가 뭐 이렇게 생긴 뿌리도 가끔 있잖아, 그치? 혹시 이런 것도 가끔 보지? 그럼 어떻게 심어야 될까? 피해서. 근데 피해서 심는데 무조건 피해서 심을 수는 없어요. 피해서 심다 보면 임플란트가 일로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이 치아의 가운데쯤으로 나오면서 피할 수 있는 각도, 이렇게 찾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는 각도를 이렇게 잡아야 되겠구나. 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요것만 피하면은 이 위에서 뭐 임플란트가 이걸 싹 피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심겨진다든지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스텐트를 만들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방향을 이렇게 작게 여기다가 해놔야 이대로 심어줄 거 아니야, 그치? 사실은. 그러니까 스텐트를 만들 때 엑스레이를, 파노라마를 꼭 첨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거에 따라서 파란 임플란트는 중앙이 뭐 이쯤에서 들어갔을 거고,
빨간 임플란트는 조금 앞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됐을 거고, 위치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항상 위치라는 거는 또, 그런데 위에서 보니까 이거는 다 맞았어. 이거는 맞았어. 앞뒤로 맞았는데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바깥으로 튀어옮겨 나가게 또 심겨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 이가 빠진 뼈가 이렇게 있어. 피해서 나가는데 이렇게 나오면 또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이니까 맞더라 이거야. 이 각도가 맞았어. 일조 디스탈로는 맞았어. 그런데 이게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고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협설 측의 방향이나 위치도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CT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CT를 보고 이제 내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근원심적으로는 이렇게 심겨, 여기서 보면 이 방향이지만 똑같은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이 보는 각도에서 보면 협설축으로는 이렇게 심겨질 수도 있고 이렇게 심겨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근원심적으로 이제 방향을 요 치아의 가급적 가운데로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협설축으로는 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면 위에 니가 이렇게 있고 아래 니가 띵띵띵띵띵띵띵띵 빠졌어. 뭐 뼈가 원래 있으려면 이렇게 있었겠지, 그치? 이 치아를 잡아주려면. 그러면은 보통 이 대합체, 그러니까 이 교환면의 중앙이나 대합체 펑셔널 퍼스펙티브를 향해서 이렇게 심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원심 협설측, 꼭 협설측인 거를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 CT를 보기 전에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심고 싶었는데 이가 빠지고 한참 있다 와서 뼈가 이렇게 없어진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다가 심으면 임플란트가 임플란트가 어떻게 될까요? 파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뼈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이때 여기다가 이렇게 심고 뼈를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요거를 맞춘다 싶어서 좀 요런 방향으로 이렇게 심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뼈의 단면은 단층 촬영을 한 걸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알 수가 없어. 짐작을 할 수가 없어. 옛날에 야, 이게 임플란트 하나 심는 게, 내가 환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 임플란트는 뭐 아무나 임플란트가 뭐야 이런데 나사 박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무만 있으면 박는 거야. 뭐 아무나 박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박는 건지 아닌지 환자는 몰라. 특히 일반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딱 보여주면 잘 들어갔네. 그렇게 우리가 끝나고 나서도 CT를 꼭 찍잖아요. 제대로 박혔나 하는 거는 협설측까지도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여기서는 이제 근원심적으로는 인접치가 있으니까 양 옆에 붙어 있는 치아에
가운데 정도 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협설축으로는 인접치가 뭐 바깥에 안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앞뒤에도 있는 건 조금, 여기서는 또 대합치를 참고해야 되겠죠. 대합치. 그죠? 그죠? 네? 대합치를 참고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그나마 이런 상태에서는 치료 계획, 임플란트를 뭘 쓰고 어느 위치에다 어떤 방향으로, 그거는 이 2단계까지는 쉬운 거야 사실은. 왜냐하면 옆에 치아 있으니까 그거 안 다치게 이렇게 해서 잡으면 그만이고, 엑스레이 우리가 하다가 엑스레이 찍어보잖아요. 대합치 있으면 대합치에 맞추는 쪽으로 강력하면 되고, 근데 문제는 인접치아가 없어. 얘가 없어. 아이고, 그러면 어디 다시 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한 요 정도에다 심어야 되는데, 그냥 짐작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웹석을 이렇게 해보는 거야. 이렇게 웹석을 해봐서 이렇게 치아를 만들어보고 아 이렇게 해놔야 맞겠구나. 그럼 그걸 기준으로 심는 거야. 대합치가 만약에 없어, 아니면 없거나 대합치가 정상적으로 여기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다거나, 무슨 얘기냐면 옆에 참고할 만한 기준물이 있으면 이거는 아주 쉬운 상태예요. 쉬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딱 고려해서 하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는 옆에 치아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얘가 뭐 이렇게 쓰러져 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사이로 나누는 수밖에 없을 거고, 윗니아랫니가 이렇게 물리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이가 난데없이 이렇게 쓰러져 있다 그럼 얘를 정상으로 만들고 그냥 둘 건지, 아니면 얘에 맞춰서 이렇게 심어줘야 되는지 하는 것도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어차피 씹자고 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는 기준이 없을 때 어려워지는 거야. 이게.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총의치라는 걸 만들잖아요. 전체 틀니. 전체 틀니는 그야말로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 맨바닥이야 그냥. 응? 그랬지, 그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다가 임플란트를 심어? 어디에, 이 사람의 이의 위치가 원래 어디 있는 게 적당할까? 뭐 이의 사이즈는 얼마만한 게 적당할까? 뭐 경사는 또 어느 게 좋을까? 그런 거를 찾아가는 게 총위치예요. 그래서 사실은 총위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렵고, 있잖아. 이빨이 조금만 앞으로 나와도 환자는 불편하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때 지수씨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원칙대로 정확하게, 빨리 많이 뭐 어쩌고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그 점점 이렇게 이제 총위치 정도 되면 대충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지? 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바닥이 틀렸다 그래서 바닥만 덧붙여서 꽉, 그럼 이가 바깥에 나온 채로 바닥이 되면은 아무 소용도 없는 거라고. 아이, 벤처를 맞춰줘서 이렇게 물리게 맞춰줘야 되는데 비스코젤은 들어갔는데 비스코젤 때문에 이가 이렇게 나와 있게 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사실은 아주 많이 경력이 쌓이고 이렇게 내용을 많이 알기 전까지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기준물이 없을 때는 이거 진짜 황당할 거 아니냐. 그지?
기준이 있을 때는 쉬워. 그지? 기준이 있을 땐 쉬워. 그러니까는 아마 그 임대원 선생이 기준이 없을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나, 그게 제일 어려웠을 거라고 봐.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지금 옆에 치아가 있을 때는 뭐 싱글인 경우에는 그것만 피해서 이렇게 심으면 되니까 오히려. 그런데 여기도 치아가 없고 여기도 치아가 없고 여기도 치아가 없어. 삽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웹석 이렇게 밋밋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제자리로 쫙쫙쫙 이렇게 심는 거는 힘들어요. 아주 경험이 많이 쌓이기 전에. 그지? 그렇겠지? 그러니까 스텐트를 만들어 봐야 돼. 그런데 처음에 여기다 이렇게 웹석을 해봐야지. 웹석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윗니랑도 맞고 치아 사이즈도 맞겠구나.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이제 임플란트를 심도록 해야 되잖아요. 웹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웹석을 그래서 다 해보는 게 굉장히 편의상 웹석 패턴을 찍어가지고 요따만한 치아를 여기다 갖다 놨다. 그러면 이 사람의 기능은 여기는 반은 죽여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아? 네, 그렇잖아. 당연히 이 치아가 지금 맥스 패턴상에 있는 치아가 정상 치아보다 작다고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데 그걸 여기다 갖다 놓는 데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도대체. 이 사람은 평생 이렇게 원래 그거를 찾아갈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야. 한번 임플란트 박아놓으면. 그렇잖아?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틀려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알 수가 있는데, 몰라서 그런다면 또 이 납득이 돼. 알 수가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 정상 치아대는. 게다가 더 어려운 거는 여기마저 없어. 여기도 없어. 그럼 이제 위아래를 심어야 돼. 내가 그래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환자한테 할 때 그러잖아요. 위에 이가 있으면 스텐트 별로 만들란 얘기 잘 안 해요. 옆에. 그러면 이제 옆에 간격이라든지 그런 거는 내가 경험이 많아서 맞추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윗니가 없으면 이걸 도대체 방향을 어떻게 틀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 대합치의 그 기능교도 쪽으로 가게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치?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웹석을 다 인공치 대화해보는 것도 틀려요. 그게 무슨 덴처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이 사람의 형태를 가급적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 덴처 치아는 7번은 대빵 작게 만들어 놓잖아요. 간격을 아예 좀 띄워놓던지 그러면 이렇게 만들고 아래도 만들고 그렇게 보면 내가 윗니를 좀 바깥 이렇게 만들었더니 아랫니랑 잘 안 맞네. 그러면 얘를 조절하고 윗니 아랫니가 서로 맞는 위치를 찾아서 그거에 맞게 임플란트를 심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는 인접치가 없으면 더 어려워져. 더 어려워지는데 대합치마저 없으면 그러면은 이제 허허 벌판에서 하는 거야. 그냥 대충 막 심어놓고 지금 아랫니를 심은 대로 아랫니를 이렇게 했더니 윗니는 또 이렇게밖에 안 심어져. 그때 가서 어떻게 해결을 해? 어떻게 해결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 웹석을 하고 뭐 프로비저널 만들고 뭐 이런 거를 일반 기공소에서는 굉장히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옳지 않아. 그리고 대학병원이고 뭐해서 보철과 수련을 받을 때는 그래서 그걸 꼭 시키는 거야. 모형을 제대로 다듬어서 마운팅을 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삐뚤어지면 안 되고 마운팅을 하고 엑스업을 하고 이거 뭐 대충
싱글 크라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왜 자꾸 엑스업을 시켜? 그런데 이가 하나도 없으면 틀니를 만들어서 이 사람의 이 계열이 이렇게 돼야 예쁘겠구나. 벤처라는 거는 이제 그 몸도 이미 변해버린 상태야.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잇몸이 이렇게 있고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잇몸에 맞춰서 이빨을 갖다가 넣으면 되는데 이 사람의 잇몸도 아예 이렇게 없어져 버린 상태라고. 그래도 나는 치아를 여기 제자리에다 갖다 놓고 이 부분을 틀니로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알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치아의 위치나 방향 이런 것이 어디에 있어야 적절할까 하는 거를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뭐냐면 탑다운 플레이트먼트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그냥 이거 뭐 이빨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어디다 심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거는 항상 이의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기울기라든지 그런 거를 다 이렇게밖에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찾아놓고 그거에 맞게 뭐 뼈를 만들 건지 임플란트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렇게 심고 여기다 이렇게 뼈를 만들 건지 아니면 뼈를 만들 손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심을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할수록 이게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맨날 내가 여러분한테 늘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여러분한테 탓하거나 그러고 싶은데 하나도 없어. 자기 생각 다 다른데. 그렇지만 일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막 이렇게 내가 모르면서 뭐 일단 해보지 이럴 수 없어요. 남의 입안에 대해서는. 내 문제에 관한 한, 나 개인적인 문제에 관한 한, 뭐 일단 해보지, 뭐 내가 다쳐보지, 쓰러져보지 가능하지만 남과 관계된 거에서는 이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하는 게 뭔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뭐 아직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그냥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안 그러면 그냥 뭐 대충 심어놓고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공실에서 알아서 하고, 기공실은 또 뭐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또.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거 뭐 기공실 위아래가 없으면 치아를 그냥 그렇다고 치아를 또 뭐 이 정도면 대충 됐지. 그러면 또 뼈랑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어, 그지? 리치랑 대합치가 없다. 여러분도 다 대합치가 없다. 인접치도 없고 대합치도 없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구나. 꼭 엑스업을 제대로 해서 스텐트를 엑스레이도 첨가하고 그래서 가서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여러분이 처음에 이 병원에 왔을 때 그냥 얼기설기 아는 거 내가 이 정도면 많이 늘었는데 늘긴 늘었지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기초 수준이 지금 되는 것 뿐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기공실에 국한된다고 생각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유능한 기공소장은 웬만한 치과 의사보다 더 이런 내용을 많이 알고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배우거든. 그런 사람들은 원장님 이건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는 이빨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해줘야 그 밑으로 이렇게 공사를 한다 그 얘기예요. 건물을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가야 되는데 그 위에 이빨 모양을 대충 사이즈에 대충 방향에 대충 위치에 갖다 놓고 스텐트라고 해봐야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내가 해보려면 자꾸 검사를 받고 됐다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도 되겠다. 최대한 그 과정을
겪어야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라는 사회는 굉장히 상하관계가 엄격해. 그렇게 다 넘어 배우게 선배들한테 맨날 배워가지고, 물론 나중에 이제 선배를 넘어서고 그러긴 하지만 이게 참 성격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잡숴지고, 어쨌든 치아의 사이즈, 위치, 치아의 사이즈와 배열을 정확하게 우선 잡는 게, 그게 치료 계획의 시작인데, 그거를 대충 엑스 패턴으로 찍어가지고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이용을 하더라도 더 크게 만들던지. 그리고 뿌리가 이렇게 된 거는 비공실에서 상상도 못해요. 이게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뿌리도 이렇게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된 뿌리들이 있어. 그렇지, 재영씨. 엑스레이도 보고 근원심적 협설적으로 도대체 스텐트 가이드 튜브를 어떻게 심어야 되나. 길이는 딱 여기까지만 심어주면 돼요. 치아의 형태대로. 뼈가 이렇게 없어도 여기까지 심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뼈를 이만큼 어디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그게 또 기준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쭉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꼼꼼히 쌓아가지 않으면 시간 지나봐야 다 무너지고 또 나도 발전이 안 돼. 처음에 느린 듯 해도 기초가 이렇게 탄탄탄 다져져야 나중에 계속 쌓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피라미드가 이렇게 생긴 피라미드가 있어 쓰러져 버리지. 이 바닥은 왜 그냥 쓸데없이 이따만하게 높이 쌓기 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이거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쌓을 수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